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결정에 관여하면서 양측의 견제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시민도 정확한 근거 없이 구금 추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던 독일 국적자가 잇따라 구금됐습니다. MTA가 뉴욕시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여름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주 80번 도로에 새로운 싱크홀이 발견돼 양방향 교통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고주 30대 여성이 스쿨버스에 난입해 14세 소년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정치와 분리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결정에 관여하면서 양측의 견제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백악관과는 분리된 독립적 기관으로 경제 전망과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결정에 관여하고 나섰습니다. 연준은 19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준을 압박한 겁니다. 트럼프는 연준을 향해 옳은 일을 하라며 4월 2일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결정에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열린 다보스 포럼 화상 연설을 통해서도 유가 인하와 함께 금리 인하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트럼프의 측근들이 연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발언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제롬 파월은 지난 2018년에도 트럼프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금리 결정을 하지 않자 자신에게는 연준 의장을 해임하거나 강등할 권한이 있다는 등의 노골적인 발언을 하며 연준을 압박해왔습니다. 트럼프는 2019년에도 트위터를 통해 파월 의장을 가리켜 미국의 적인가? 라고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에 미셸 미키 보먼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당분간 트럼프와 연준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시민도 정확한 이유와 근거 없이 구금하고 추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 35년째인 라틴계 부부가 검거돼 루이지애나 구금시설에서 추방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NBC 방송은 글래디스와 넬슨 곤잘레스로 알려진 이 부부가 전과도 없고 미국에서 평범한 이민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CE 측도 이들이 범죄 기록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이민법을 위반해 추방이 결정됐다고만 밝혔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스턴에서는 지난 7일 영주권자인 독일계 남성이 로건 공항에서 검거돼 강력한 취조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파비안 슈미트가 룩셈부르크에서 오던 길이었는데 IC에 의해 수시간 동안 옷이 벗겨지고 차가운 물을 뒤집어 썼으며 IC는 그에게 영주권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C는 아직 그를 체포한 이유와 취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던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자 영주권자인 마흐무드 칼릴이 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주권 취소와 함께 곧 추방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직 비자 H-1B 소지자인 브라운대 교수도 추방됐습니다. 레바논 국적인 라시아 알라위는 신장 이식 분야 전문가로 J-1 비자로 미국에서 의사 펠로십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습니다. 당국은 영주권자라 해도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법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라도 영주권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미국 체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가 6개월 초과할 경우 재입국 시 당국의 신문이 있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영주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영주권자에 대한 단속 행위가 체류 기간 문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이나 체류 신분 박탈 과정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 수속 중인 경우 당분간 미국의 출입국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편 미국에 입국하려던 독일 국적자가 잇따라 구금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자국민 구금 사례에 대해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인지 아니면 개별 사례인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독일인이 미국 출입국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로 의심받아 구금된 사례가 최소 3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5세 루카스 질라프는 지난달 라스베거스에 거주하는 미국인 약혼자와 멕시코에 갔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국경 인근의 구금시설에 억류됐습니다. 그는 16일간 구금됐다 약혼자가 독일행 항공권을 끊어준 뒤 풀려났습니다. 베를린에 사는 29세 타투이스트 제시카 브레쉐도 1월 말부터 6주 동안 같은 구금시설에 있다 최근 독일로 귀국했습니다. 뉴햄프셔주에 사는 34세 파비안 슈미트는 룩셈부르크에 갔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스턴 공항에서 체포돼 일주일 넘게 구금 중입니다. 전기 기술자인 슈미트는 미국 공무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으며 병이 나자 병원으로 옮겨 자신을 침대에 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미국 영주권을 받은 그는 2015년 대마초 혐의로 기소됐다 법률 개정으로 공소 취소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미국에서 전과나 체류 목적 허위 진술, 짧은 체류 기간 초과나 체포, 추방을 위한 구금 또는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바스티안 피셔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자국민 구금 사례에 대해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인지 아니면 개별 사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유럽연합 다른 나라들과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TA가 뉴욕시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지 않으면 뉴욕시 대중교통은 지옥 같은 여름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의원들과 시민들은 MTA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늘 더 큰 자금을 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TA는 19일 뉴욕시 행정부가 대중교통 자금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올여름 다시 한번 지옥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뉴욕시 MTA에 대한 재정 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MTA의 자금 지원 요청은 노후화된 지하철 시스템 개선을 목표하고 있으며 뉴욕시가 4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지원 요청 금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MTA 공동 최고 재무 책임자인 자이 파텔은 시의회에 참석해 노후화된 뉴욕시 대중교통 핵심 인프라 교체 및 보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뉴욕시 행정부가 자금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시민들은 또다시 지옥 같은 여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17년 여름 뉴욕 지하철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열차 안에 갇히거나 심각한 지연 사태를 겪었으며 탈선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예산국이 2월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 행정부는 MTA에 대한 지원 금액을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MTA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5-2029 회계년도 40억 달러 자금 지원은 이전 대비 33% 증가한 수치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17%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 부담을 과연 뉴욕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편 8월부터 MTA는 지하철 및 버스 이용 요금을 3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라 뉴욕커들 역시 큰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주 80번 도로에 새로운 싱크홀이 발견돼 퇴근 시간과 오늘 출근 시간대 양방향 교통에 혼잡을 빚었습니다. 80번 도로에서는 최근 여러 개의 싱크홀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요. 뉴저지 교통부는 동쪽 방향 차선이 추가로 2달 동안 폐쇄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도로 수리와 교통 혼잡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I-80번 도로 엑싯 34 중앙선에서 15바이 15 크기의 싱크홀이 새로 발견돼 긴급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월톤에서 I-80의 동쪽 방향과 서쪽 방향 차선이 새로 생긴 싱크홀로 인해 모두 차단됐습니다. 당국은 잇따른 싱크홀 발견으로 도로 안전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싱크홀은 지난 2월 10일 발견돼 동쪽 차선을 폐쇄하고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 새로운 싱크홀로 인해 두 차선이 모두 폐쇄된 것이며 당국은 현재 피해 상황을 평가 중입니다. They've been working on that one for months, but and another one pops up, it's probably gonna be a while before it's fixed. A lot of people are talking about how it's annoying to get around because a lot of people use 80 to get over here to get their shopping done, to see family. It's hard now. When I'm riding home, I always say to my husband, what if it just collapses here now on us? You don't know. Those people didn't know. 뉴저지 교통부에 따르면 I-80 아래의 땅은 옛 광산을 포장한 도로로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 공간들이 무너지며 반복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뉴저지 교통부는 도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교통부는 동쪽 방향 I-80 차선이 추가로 2달 동안 폐쇄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도로 수리와 교통 혼잡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쪽 방향 I-80은 10번 도로, 46번 도로, 34번 출구를 통해 우회되고 있습니다. 서쪽 방향 차선은 34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가는 15번 도로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I-80 고속도로는 뉴저지주 티넥에서 시작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어지는 2,900마일 길이의 도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NYPD는 지난달 퀸즈 지하철역 안에서 엄마와 함께 있던 7세 소년을 칼로 위협하고 공격한 후 도주한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NYPD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점심시간 무렵 에스토리아의 21번가 퀸즈 브릿지역 북쪽으로 가는 F열차 플랫폼에서 낯선 사람이 모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7세 소년을 밀어 쓰러뜨리고 소년의 엄마와 마주치자 얼굴을 밀치고 도주하기 전 아이와 어머니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마지막으로 MTA 버스를 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NYPD는 지난 몇 달 동안 뉴욕시 고급 헬스장에서 발생한 3건의 도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난 사건은 모두 헬스장 사물함에서 개인 소유물을 훔친 것으로 강도범들은 지갑,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훔쳐 총 8만 3천 달러어치의 물건을 샀습니다. 첫 번째 도난 사건은 지난해 12월 브루클린에 있는 라이프타임 피트니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도난 사건은 1월 3일 파크 애비뉴 사우스 315가에 있는 에퀴녹스에서 발생했고 세 번째 도난 사건은 1월 15일 컬럼버스 애비뉴 160가에 있는 에퀴녹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로우 맨하탄의 불교 사원에서 조각상을 손상시킨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49세 용의자가 1년의 증오범죄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트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레이스 그라티튜드 불교 사원은 최근에 조각상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유리를 설치했지만 어제 오전 유리 한 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화요일 오전 1시쯤 용의자는 파크 스트릿에 있는 불교 사원 정면을 장식하고 있는 큰 조각상을 소화기로 내리쳐 깨고 작은 조각상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용의자가 수차례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5개의 사원이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회보장국 SSA가 소셜연금 개인정보 보호 및 부정수급 사기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규정 적용 대상은 소셜연금 신규 신청자와 자동 개차 이체 정보 변경을 희망하는 수급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그동안 제공했던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신규 신청자와 자동 계좌 이체, 정보 변경이 필요한 수급자는 SSA 웹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SSA 지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SSA 측은 SSA 직원이 신규 신청자 또는 기존 수급자와 대면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할렘 장례식장에서 애도하는 손님으로 위장한 강도가 장의사의 머리를 반복해 때리는 등 난폭하게 공격하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NYPD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용의자는 2월 17일 할렘 장례식장의 사무실에서 66세의 장의사와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장례식을 준비하는 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주먹으로 때렸다고 NYPD는 밝혔습니다. 그는 장의사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쳤습니다. 영상에는 용의자가 어두운 바지 위에 밝은색 코트를 입고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거리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